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게 좀 이슈인가? 뭐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 공부하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이제 볼 때, 최소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를 검색어로 한, 검색을 좀 해보고,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13년 만에 뭐 최저다. 그 다음에 뭐, 실적, 외국인, 수급 정반대, 시총 격차도 줄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실적도 외국인 수급도 정반대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반성문 쓰게 한 SK 하이닉스, 뭐 요런 얘기고, 뭐 삼성전자 못 믿겠다 탈출 러시 앞다퉈 SK 하이닉스로 환승, 뭐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MSF는 3년과 다를까 빅테크 실적 발표에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이례적인 판매 지연 사태, 삼성전자 위기설 더 커지나 하면서 계속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테크,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술 격차를 늘려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AI가 오면서 이게 산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운더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있잖아요. 왜 클라우드 서버, 요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가 이제 중요했고, 이 CPU를 엔비디아에서 또 뭔가를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 맞나? 인텔이 뭐 그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 살 때 CPU를 인텔 걸로 사느냐, 뭐 엔비디아 걸로 사느냐, 요런 이야기가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쫓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들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뭐가 중요했냐면, 그 그래픽은 이런 한 화면에 막 막 인물이 막 이동하고 바람에 막 나무가 날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처리를 해야 되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를 잘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쿠다라는 언어가 들어간 칩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AI 반도체가 된 거죠. 이거 반도체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대히트가 된 거예요. 이제 챗 GP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기냐면, 요게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뭐 AU 100이니 뭐 GU 100이니 뭐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는데 그게 있는데 이게 구동을 하려면 수많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거죠. 그냥 시스템 반도체는 머리에서 연산 뭐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메모리는 기억하고 있는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이 지식 같은 게 다 있고, 이 지식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여기서 연산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결과를 내는 거죠. 컴퓨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 장치가 있고 뭐 구동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발전했는데 이거는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HBM이라는 그 적층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죠? 삼성도 하고 있던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던 거고. 근데 엔비디아는 그 전까지 적층 메모리 그 반도체를 SK 하이닉스에서 많이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지네가 만든 거랑 같이 이제 접촉 접목해서 쓸 수 있는 뭐 반도체를 이제 뭐 쓰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에 이제 발주를 넣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격차가 생기면서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의 어떤 중요한 그 뭐랄까 물결이 바뀐 겁니다. 예, 물결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메모리와 뭐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HBM이고 이걸 잘 만드는 SK하이닉스가 뜬 거죠. 그러면 삼성은 뭐 가만히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엔비디아도 생산처가 SK하이닉스 하나만 있는 거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삼성에도 넘기고 싶은데 삼성에서 뭔가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죠. 뭐 잘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위기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번 시장을 뺏기면 반도체는 다시 진입해서 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인텔도 주가 박살이 난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뭐 세계를 호령하던 그 업체들 중에서 지금 살아나는 게 뭐 TSMC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이제 펠립스 업체라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서는 원래 SK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딸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무너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가 한국이 조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겹치면서 지금 한국 주식도 많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반도체 얘기가 일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궤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원래 엔비디아한테 SK하이닉스가 HBM을 소량이든 뭐 조금이든 뭐 이렇게 납품하고 있었는데 당장 많이 필요하니까 SK하이닉스에 더 많이 신청했고 SK하이닉스가 이거 뭐야 이거 잘 되는 거네 하면서 죽어라고 파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반도체 회사에서 3개월, 6개월은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이 약간 실기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이제 파운더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TSMC한테 완전 밀렸고 그다음 메모리는 원래 1등이었는데 SK 하이닉스에 이제 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전체 규모는 아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부가 같이 이제 HBM 이런 거에는 아마 밀리는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잘 가고 삼성전자는 좀 안 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성장 이슈가 지금 좀 잠잠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보면서 오늘 이제 차트를 좀 볼 건데 좀 날 것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보기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가 액년 분할을 해서 지금 55,900원이 아마 559,000원이고 여기 100원이 아마 만원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478개월이 지난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려고 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20개월 선을 이렇게 하고 여기 깼죠. 깨고 다시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20개월 선을 깨고 다시 올라왔을 때의 전고점 라인에 한번 줄을 다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을 거고요. 요렇게 한번 긋고요. 여기서도 요렇게 올라왔다가 20개월서 깨고 다시 돌파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한번 그어보고요. 요렇게 올라왔다가 20개월선 깨고 요렇게 갔으니까 여기죠. 여기 20개월선 최고점 자리. 그리고 요렇게 와서 또 올라왔다가 20개월선 깨고 다시 돌파했던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깼다고 안 볼게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20개월선 깨고 요 자리.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20개월선 깨고 돌파했다가 다시 올라간 요 자리.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데요. 예. 요 이제 주황선이 24개월 선입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요쪽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전고점 자리 확인하고 튕겨 올라가고 다시 이쪽 부분에 전고점 자리 확인하고 올라가고 여기는 전고점 자리 확인하지 않고 어디죠? 여기 초록색 선이 120개월 선이에요. 120개월 선, 10년 선인 거죠. 여기 10년 선 자리 터치해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파한 후에 요렇게 20개월 선, 24개월 선 깨면서 전고점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여기는 안 왔죠. 아예 전고점 확인 안 하고 조금 급하게 빠른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쪽 전고점 자리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서 쌍봉 맞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계속 하락 중이라는 걸,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자, 그러면 그 전까지의 흐름도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모습이랑 지금 여기 모습이랑 좀 저는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 전고점 라인이죠. 전고점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깨면서 여기 요 정도 라인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60개월 선 언저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60개월 선 지지받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3개월 가까이 내려온 다음에 양봉 하나 찍어주고 어디까지 여기 120개월 선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죠. 120개월 선을 지금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120개월에 두 번째로 닿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 닿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올라갔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닿고 올라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요 120개월 선 닿는 자리가 일단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자리 뭐 정확한 가격 라인으로는 52,800원 자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가격이 어디냐? 여기랑 좀 비슷한 겁니다. 120개월 선 깨고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면 120개월 선까지 깨고 난다 그러면 여기 월봉상에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깨지면서 여기 전고점 자리 지지했으니까 여기 3880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야 3880원 지금 2024년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주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3880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24만 원이었던 게 7만 원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라고 뭐 못 빠지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월봉상으로 보니 일단 어디 120개월 선, 10년 선 자리가 중요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여기 3880원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근데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놓고 매매 전략을 좀 짜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거기에 뭐 다 빠져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이상 또 빠질 자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시면 여기 그 DMI 그 마이너스가 지금 그 뭐죠? ADX를 돌파하고 가는 흐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 길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 여부는 충분히 가능한 형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등이 여기 위를 돌파한다. 그것까진 모르겠고 짧게나마 반등이 가능하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하락했잖아요. 여기
종목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등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빠지고 반등. 여기 뭐 중간에 이런 도치 형태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4개월 빠지면 한 번 들어주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제외하고 월봉상 음봉이 3개이기 때문에 뭐 한 달, 2달 안에 양봉 하나 나오는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분명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분명히 많이 빠지기는 했고 뭐 더 이상 어디까지 더 빠질 것이냐? 그건 이제 회사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외국인 형님들의 어떤 사항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요 자리 53,100원하고 51,800원짜리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에 보게 되면 여기 55,300원짜리. 그리고 나면 어디죠? 여기에서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만들어놨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저점 라인들을 연결한 이 선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33,000원까지 한 30% 정도 40% 정도 빠지면 바로예요. 바로.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뭔 개소리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3달 동안 빠진 게 마이너스 33%예요. 그럼 앞으로 3달 동안 빠져서 33%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볼 때 어떤 부분도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시간도 나타내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최저점 찍은 자리가 약 90주입니다. 그리고 90주에서 여기 최고점 찍은 자리가 94주예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러면 그 최고점 찍을 때 최저점까지 올라간 게 이게 43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그럼 얘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럼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러면 뭐 요렇게만 따진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요렇게 잡으면 이제 16주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43주 정도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20몇 주가 남은 거잖아. 20몇 주가 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개월 남았다? 3개월 정도 더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잡을 수 있다. 3개월 동안 뭐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 있어도 되죠.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상으로 보면 뭔가 상승 전환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남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왠지 이거랑 비슷하죠. 올라갈 때 90주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 62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62주 정도 되나요? 얼추 비슷하네요. 56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6주. 90주 오르고 62주 떨어지고 56주 오르고 여기서 다시 43주 오르고 90주 떨어지고 90주 오르고 그러면 43주 떨어질 때가 남은 거죠. 만약에 조금 더 다른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10주 정도 되니까 요게 그 10주 요 10주를 얘가 한 건가? 그러면 43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보다 보면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면 이게 지금 각도가 너무 빨라요. 각도가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거의 저점 라인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 돌파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100만 전자, 10만 전자 가냐 여기 돌파하는 건데 이거는 좀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여기 깰 거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언저리 4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쌍봉이 되게 위험한 쌍봉이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차트를 보다 보니까 여기 120개월 선에 지지받았던 거 있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120일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수익이 전고점 돌파하는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수익이 난다는 거는 10% 20% 난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고 하니까요. 다만 단기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월요일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갭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자리가 여기 5만 한 7,500원을 넘기는 자리가 된다면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샛별형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샛별형 자리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뭐 빠진 길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바로 올라가서 여기까지도 61선 정도까지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제 진짜로 빠지는 형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빠지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 많이 어지러워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 61선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빠지려면 61선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61선 들어주는 흐름을 한 번은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자리에서 나오냐, 뭐 다음 자리에서 나오냐,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61선 한번 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어디 흐름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요 파란 선이 61선입니다. 요 파란 선 61선이고,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61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저점 있잖아요. 여기 저점을 이제 깨면 61선이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61선이. 그러면 조금 많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 44,200원짜리인데요. 여기를 뿅 하고 깨면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걷던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깼다가 들어줬다 깼다 들어줬다 딱 깼다가 여기 자리 저항 맞고 다시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나왔다가 61선 큰 하락 파동 한번 해주고 요렇게 한번 들어주고 꽝 깼다가 다시 들어주고 여기가 이제 또 예전에도 나왔던 모습인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10,000원짜리니까 20-30%짜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 61선 들어주는 걸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61선 파란 선인데 61선 들어주는 거 안 했죠. 그러니까 반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등하면 무조건 물량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수하는 건 반등을 먹고자 하는 거지 이 전체를 돌파해서 뭐 신고가를 간다 개념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한다면 제 생각으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요 1001선 하고 241선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디죠? 요 분홍색이 241선인데 요 61선이 이렇게 N자로 빠질 때 241선까지 반등해주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깨지니까 막바로 막 깨졌죠.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이평선이 그냥 있는 이평선이 아니기 때문에 1001선, 뭐 241선, 뭐 여기 지금 빨간 선이 또 481선인데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흐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요 241선, 1001선, 481선 자리 오면은 지금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죠. 이평선 값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선을 잡기 전까지는, 21선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매수를 좀 보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1선 잡는 게 그래도 21선이라도 잡아놔야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제가 샛별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개파락하고 도지형에 돌파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게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개파락하고 돌파하고 쭉 가서 21선 딱 잡으면 좀 갈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MACD에서 MACD가 시그널 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왜냐하면 얘는 엄청나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때가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골든 크로스 날 때가 여기입니다. 아까 샛별형 나온다는 데가 여기 흐름이었으니까요. 지금 주봉상으로는 샛별형 나오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려면 주봉에서 MACD가 골든 크로스 날 때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고, 작게는 일봉상으로 월요일 날 만약 갭 상승해서 요 갭 정도 해주고, 여기서 단기적인 샛별형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21선 일대 매수를 해서 이제 위에 올라갈 때 단타 형식으로, 약간의 스윙 형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결국엔 돌아서려면 반도체가 돌아서야 된다.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성장 동력으로는 알맞지 않으니까요. 과연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반도체 포지션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장해 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제는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다. 올라오면. 왜냐면 24개월 선을 이렇게 깨면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24개월 선 깨고 한번 들어주고 다시 깨고 들어주고 다시 깨고 하니까 지금 240개월 선이 7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무조건 손해를 좀 줄여놓고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55,000원 아래부터 3880원짜리 정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봉상으로 이제 좀 하나하나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왔는데, 수급이나 이런 게 지금 완전히 깨진 상황이어서 막 여기다 목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종합지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령 삼성전자도 오르고 종합지수가 막 오르면서 지수가 간다면 다른 여타 종목들도 5% 오를 게 10% 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면 3% 내릴 게 뭐 6% 떨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별로 안 좋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일봉상 MACD 상으로는 오실레이터가 지금 위에 있어요.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쌍바닥 형태가 되는 거여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봉으로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사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몰빵 친다? 승부사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